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빅딜이죠. AMD와 오픈AI가 발표한 파트너십. 그것도 무려 6기가와트, 그러니까 6기가와트 규모의 GPU 배치에 관한 건데요. 이 소식을 둘러싼 여러 기사들, 또 분석 보고서들, 기업 발표 자료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좀 모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6기가와트라는 숫자 자체도 엄청나지만 사실 AMD랑 오픈 AI 이 두 이름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반도체 많이 사고 판다 이런 계약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AI 산업의 판도, 또 미래 기술 로드맵까지 다 뒤흔들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소위 세 개의 딜이 왜 AI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 전략적인 의미, 또 재무적인 의미, 그리고 기술적인 의미까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칩 공급 계약 이상으로 양사의 미래 전략이나 기술 개발 방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봐야겠죠. 네, 6기가와트 규모도 규모지만 AMD와 오픈AI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AI 가속기 시장.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여기에 AMD가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거다. 이런 시각이죠. 그동안 AMD 하면 약간 2인자,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번 계약이 AMD의 위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오픈 AI와의 협력 그 자체가 AMD 기술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증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오픈 AI는 현재 아시다시피 최첨단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정말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 오픈 AI가 AMD의 그 인스팅트 GPU 시리즈를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GPU가 최고 수준의 AI 연산,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연산을 감당할 만한 성능과 안정성을 갖췄다. 이걸 시장에서 공인해 준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오픈 AI가 썼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AMD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직접적인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AI 연구소나 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강력한 대안이 있구나 하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두 번째 선택지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어쩌면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MD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공급망 좀 다변화한다 이런 차원 이상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샘 올트먼 CEO의 큰 그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픈 AI에게도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AGI, 인공일반지능 개발에는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GPT-4만 해도 엄청난 자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이상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이게 단순히 칩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공급 부족의 위험뿐만 아니라 가격 협상력이 약해진다거나 심지어는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에 좀 종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까지 안고 있었던 거죠. 아, 한쪽에 너무 의존하면 그런 위험이 있군요. 가불관계가 좀 고착화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AMD와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대규모로 계약을 맺은 것은 이런 과도한 의존성을 낮추고 고성능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두 개로 늘리는 이원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비용 효율성도 높이고요. 또 앞으로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파트너, 그러니까 AMD에게 직접적으로 반영시키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나 방향을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런 의조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이제 컴퓨팅 주권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요. 컴퓨팅 주권이라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키를 남에게만 맡기지 않고 우리도 주겠다. 이런 의지군요. 그렇죠. 샘 올트먼 CEO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정말 양쪽 다 얻는 게 많은 딜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엔비디아의 그 쿠다 생태계가 워낙 견고하잖아요. 개발자들이 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AMD가 단순히 하드웨어 칩만 공급한다고 해서 단번에 이 판도를 바꾸기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의문도 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지원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 점이 AMD에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기술 및 생태계 영향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히 하드웨어 공급 계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협력까지 아주 긴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일단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AMD 발표를 보면 이번 계약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거고 또 넌갭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 발표 직후에 AMD 주가가 하루 만에 24%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시장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엄청났죠. 단기적인 호재를 넘어서 아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단순한 매출 증대 효과 그 이면에 있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주식 워런트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묶어놨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왜 특별한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워런트 구조야말로 이번 계약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AMD가 오픈AI에게 최대 1억 6천만 주에 달하는 AMD 보통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워런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부여했어요. 1억 6천만 주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이게 왜 그냥 스톡옵션 같은 거랑 다른 건가요? 하고 다층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주식을 준다거나 단순히 GPU 얼마 이상 사면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조건이 붙어 있군요. 복합적인 조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축이랑 연동이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약속된 GPU 배치 목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기가와트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6기가와트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요. 둘째는 AMD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설정된 목표 주가 이상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바로 오픈AI 자체의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픈AI의 성공이 AMD 워런트 조건에 걸려 있다고요? 와, 이건 정말 특이한 구조인데요. 보통은 그냥 납품 잘하면 대가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계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오픈AI는 단순히 AMD 칩을 사서 쓰는 고객의 입장을 넘어서게 됩니다. AMD 기술이 성공하고 그 결과로 AMD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AI가 이 워런트라는 막대한 재무적 보상을 실제로 얻으려면 자기들 스스로가 AMD GPU를 아주 잘 활용해서 뛰어난 기술적 성과 또 상업적 성공을 거둬야만 하고 이게 다시 AMD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오픈AI가 잘 돼야 AMD 주가도 오르고 그래야 자기들도 워런트로 돈을 버니까 결국 AMD 칩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AMD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픈AI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성공해야 자기들 주가도 오르고 사업도 잘 되는 거니까 오픈AI의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 최적화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했던 ROCm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정말 전폭적으로 제공할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성공이 자신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운명 공동체.
정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급자, 구매자, 갑을 관계 이런 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구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장기적인 기술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겠군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게 전체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 파트너십이 현재 주력 제품인 MI300X 이걸 시작으로 해서 차세대 칩인 MI350X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MI450 시리즈까지 쭉 이어지는 다세대 협력이라는 점이 또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죠. 단순히 칩을 몇 년 더 공급한다 이런 의미 이상일 것 같은데요. 특히 AMD의 그 ROCm 소프트웨어 생태계 여기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되면 정말 엔비디아 쿠다에 대항할 만한 뭔가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다세대 협력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오래 거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오픈 AI가 앞으로 개발할 차세대 AI 모델들, 예를 들어 GPT-5나 그 이후 모델들이겠죠. 이런 모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해달라거나 메모리 대역폭을 더 늘려달라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달라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AMD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칩 설계 단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픈 AI가 원하는 스펙을 AMD 칩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문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거의 주문 제작에 가깝게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MD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AI 기업이 앞으로 우리 모델은 이런 성능이 필요하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장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그냥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미래 필요를 미리 반영해서 제품을 내놓는 거니까 경쟁 우위를 점하기에 훨씬 유리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ROCm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진짜 강력함은 단순히 하드웨어 칩 성능이 좋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쿠다 플랫폼과 생태계가 정말 막강하죠. 개발자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정말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방대한 라이브러리, 툴, 커뮤니티, 이게 바로 엔비디아 제국의 핵심 기반입니다. AMD도 물론 ROCm, 레디온 오픈 컴퓨터 플랫폼이라는 자체적인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발전시켜 왔고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CUDA만큼의 사용자 기반이나 뭐랄까 생태계의 성숙도, 안정성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네, 그게 AMD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죠. 칩 성능은 많이 따라왔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아쉽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파트너십이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오픈 AI가 AMD GPU와 바로 이 ROC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6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하게 되잖아요. 이건 ROCm의 성능, 안정성, 그리고 사용성을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엄청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실제로 대규모로 쓰이면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개선하고 그러면서 플랫폼 자체가 단련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픈 AI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그들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ROCm을 최적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공 사례는 다른 AI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에게 이제 ROCm도 충분히 쓸만하구나.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ROCm을 채택할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게 CUDA에 필적할 만한 혹은 CUDA와는 다른 강점을 가진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AMD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 정말 그렇네요.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최적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제대로 도전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역시 이 6기가와트라는 규모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크다, 이건 넘어서서 AI 인프라의 어떤 패러다임 변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6기가와트라는 전력 규모는요, AI 인프라가 이제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그냥 큰 빌딩 하나 정도를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축구장 몇 개 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AI 연산 하나를 위해서 혹은 AI 모델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과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6기가와트면 정말 작은 국가 수준의 전력 소비량이거든요. 6기가와트.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네, 이것은 AI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반도체 칩 자체의 성능 개선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칩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걸 뒷받침할 전력 공급이나 냉각 시스템 같은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칩 기술 외에 또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겠네요.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 센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둘째로는 이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힐 것인가 하는 냉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공냉식이나 수냉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진보된 냉각 솔루션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데이터 센터의 설계 자체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와, 정말 AI 하나 때문에 연관된 산업 전체가 다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AMD와 오픈AI의 이 6기가와트 규모 파트너십은요, 바로 미래의 AI 인프라가 요구하게 될 이러한 거대한 규모와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 뭐랄까 일종의 뉴 노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경쟁은 단순히 모델 성능 경쟁이 아니라 이런 초대 규모 인프라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과연 이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미래 AI 인프라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AI 산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이 AMD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은 정말 여러 겹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전략적인 견제구라는 점, 둘째로는 그 독특한 워런트 구조를 통해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 셋째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진화를 통해서 엔비디아 쿠다에 대항할 새로운 AI 기술 표준의 탄생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기가와트라는 규모를 통해 미래 AI 인프라의 뉴 노멀을 제시했다는 점까지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 볼 지점이 많은 그런 계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 파트너십은 AI 산업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변곡점 혹은 전환점이 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넘어서서 AI 기술 발전의 속도 자체, 그리고 시장의 경쟁 구도,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 기준까지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향후 AI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AMD와 오픈AI의 파트너십이라는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 거대 협력의 다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거대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동맹이나 파트너십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래 AI 기술의 발전 방향성이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에 의해서 좀 독점적으로 결정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가 더 건강하고 다양한 기술 혁신을 촉발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